역사적으로 낮은 출산율이라는 한국의 시급한 과제에 대한 대화의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사회적 압력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가족 단위 내 역할 변화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추세 이면의 다면적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가로지르는 육아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가족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에 생명을 불어넣는 설득력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문제를 식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보다 가족 친화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어린 시절 경험을 향상시키고 어머니를 지원하고 사회적 태도를 바꾸고 직접적인 정부 지원을 제공하는 것부터 가족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한국이 출산율 위기를 해결하고 인구 통계학적 도전에 직면한 변화와 회복력의 글로벌 모범을 보이는 미래를 상상하는 데 함께합시다. 대상관계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출산율 제고. 동아시아의 심장부에 위치한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글로벌 문화 영향력으로 유명한 기술 및 문화 강국입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표면 이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학적 위기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가의 지속적인 번영과 안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래 2,7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여 이러한 하락세를 반전시키려는 정부의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출산율이 계속 급락하면서 정책 이반자들과 학자들은 현재까지의 전략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문제에 더 깊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온 나라에서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자녀를 갖기를 주저하는가요? 우리가 제안하는 해답은 경제나 사회 정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구조와 인구의 심리적 안녕에 있습니다. 자아 발달에 있어 생후 초기 관계와 경험의 내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상관계 이론의 관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저출산에 기여하는 복잡한 요인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은 만연한 불행과 어린 시절의 긍정적인 기억의 결핍을 증거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이러한 세대 간 정서의 변화는 여성의 노동 참여 증가와 현대 생활의 압박을 포함한 사회적 변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모성과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꾸어 놓았고 비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단절의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비디오는 문제의 핵심을 파헤치고 한국의 인구 통계학적 위기 이면에 있는 미묘한 원인을 탐구하고 아동기 경험을 개선하고 부모를 지원하고 육아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기반을 둔 다각적인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과 지지적인 양육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한국은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교착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복지와 행복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인 이해. 한국의 저출산은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은 사회적 압력의 영향과 노동력 및 가족 역학 내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청소년의 정서적 심리적 영향은 불행한 경험과 소중한 어린 시절의 기억의 결핍이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우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압력과 여성의 노동 참여.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변화는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경제 발전은 맞벌이 가정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했으며 전례 없이 많은 수의 여성이 노동 인구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제에 기여하는 한편 가족 생활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진보의 지표로 여겨졌던 여성의 노동 참여는 의도치 않게 저출산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 및 가사 일에 대한 기대와 직업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요구는 어머니가 되는 것에 대한 전망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족으로서의 역할보다 직업적 성공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는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여성들은 경력 발전과 가정 꾸림 사이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불행과 어린 시절의 기억의 영향. 정서적 웰빙과 어린 시절의 경험은 한국 젊은이들이 아이를 갖는 것을 꺼리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와 설문조사는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만연한 불행감을 강조하며 이는 사회 구조 내에 더 깊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높은 학업 압력, 경쟁적인 교육 환경, 끊임없는 성공 추구로 인해 전통적으로 어린 시절과 관련된 즐거움이 들어설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 청소년들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가정생활과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미래의 가족을 상상하기 위한 초석이 될 어린 시절의 긍정적인 기억의 결핍은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출산의 결정을 방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경쟁, 부모의 부재에 대한 기억은 잠재적인 자녀들을 위한 즐거운 어린 시절의 환경을 재현하는데 긍정적인 영감을 주지 않습니다. 더욱이 성공과 행복을 둘러싼 문화적 압박은 종종 물질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와 결부되어 개인을 전통적인 가족 생활의 경로에서 더욱 소외시키게 됩니다. 사회적 기대와 개인의 행복 사이의 내적 갈등은 아이를 갖기로 한 결정이 잠재적인 희생과 미래 세대의 안녕에 대한 우려로 가득 찬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둘째, 한국 어머니들이 직면한 어려움. 한국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영향을 받아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모성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어머니들이 심리학 및 발달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충분히 좋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 걸음 뒷걸음질 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압력과 교육의 추구. 한국 어머니들이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물가가 비싼 사회 중 하나에서 가계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경제적 압박입니다. 높은 생활비와 교육과 성공에 대한 문화적 강조는 가족에게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러한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경력과 육아에 대한 이중적인 기대를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현실은 종종 어머니들이 외부 보육 서비스나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강요하며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를 위한 교육적 우수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압력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는 재정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어머니는 종종 자녀의 교육 활동과 일정을 감독합니다. 학업 성취에 대한 이러한 끊임없는 초점은 교육적 성취를 위해 따뜻함과 스트레스 없는 양육이 희생되는 가정 환경에 기여합니다. 양육 경험과 사회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압력에 누적된 영향은 양육 경험의 현저한 변화입니다. 경제적 기여와 교육 감독 사이에 갇힌 한국의 어머니들은 종종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피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건강한 아동 발달에 매우 중요한 따뜻하고 양육적인 분위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와 아이 사이에 스트레스 없는 양질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외감과 정서적 거리감이 생겨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의 악순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의 악순환은 가족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에 놀라울 정도로 높은 자살률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 문제로 확장되게 됩니다. 어머니와 자녀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는 압력은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긴장의 원인이 됩니다. 정서적 웰빙보다 학업 성공이 우선시되는 환경에서 자라면 자살 생각 및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인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증 등의 수준이 심각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적절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경력과 양육 역할 모두에서 탁월하기를 바라는 사회적 기대는 지속 불가능한 모성 모델을 만듭니다. 이 모델은 현재 세대의 어머니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육아 및
가족 생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여 잠재적으로 스트레스, 트라우마 및 저출산의 악순환을 영속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가 되는 여정. 한 한인 이민 가정의 예에서 본 자녀 양육의 교훈.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면서 제 고객의 가족 여정 중 하나를 되돌아봅니다. 박 씨 가족의 이야기는 도전, 선택,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민자 가족으로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헌신이 미치는 심오한 영향과 사회적, 정부적 지원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강조합니다. 미국에서 세 자녀를 키우는 기쁨과 도전을 헤쳐나가는 아버지로서의 그의 여정은 사랑, 회복력, 부모의 존재가 미치는 심오한 영향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신혼부부이자 곧 부모가 될 사람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경제적인 준비 없이 부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의 영향을 받은 그들의 부모의 소박한 삶에 뿌리를 둔 그들의 뿌리도 역시 소박했습니다. 그들 부모님에게의 교육은 사치였고 상황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으로 중단되었지만 그들은 미국에서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마디를 품에 안은 채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을 해야 했고 남편은 학생과 시간제 가정교사로 아내는 주 부양자로서 씨름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은 낯선 땅에서 복잡한 육아를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생후 3개월의 어린아이 때부터 첫째 아이는 주 양육자로의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지내야 했으며 아버지가 학업 때문에 집을 비우는 2, 3일 동안만 지역 베이비시터에 위탁되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형태의 양육이 아이의 어린 시절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미치는 감정적 파급 효과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 영향은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의 탄생은 그들의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과 돌봄에 저울 추가 비용이 적은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그의 아내는 전업 엄마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육 비용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는 재정적 어려움이 분명해졌고 명확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으로 인해 그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가족이 5명으로 늘어나자 이를 더욱 심각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가족 간 시간은 많았지만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던 그들의 가정은 소박한 기쁨과 배움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의 도서들은 값비싼 과외를 대체했고 디즈니 및 가족 영화는 가족이 함께하는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싼 새 텐트를 새 집으로 즐기며 저렴한 수단을 사용하여 자주 캠핑을 떠나면서 자연과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육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은 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빌려오고 또는 구입한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과 동화책으로 가득 찬 선반과 식탁이 늘어선 거실은 그들의 교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학습은 서로 간 경쟁보다는 각자의 호기심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한인 이민 1세대로서 그들은 부족한 한국어와 영어가 어우러져 단어 하나하나가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는 이중 언어의 안식처를 키웠습니다. 미스터 박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으나 아버지로서 평생 학습의 가치를 구현하려고 노력했으며 그의 공부하는 자세는 자녀를 교육의 광대한 지평으로 안내하는 등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길에 그림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보살핌을 일찍 받지 못한 것은 마디에게 길고 여운이 남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때 그들이 알던 활발하고 유쾌한 성격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어 대학까지 계속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가려졌습니다.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들이 그에게 바라던 미래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와 중요한 발달 기간 동안 어머니의 지속적인 보살핌 아래 번성했던 그의 형제 자매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고통스러운 진실, 즉 생후 초기 몇 년 동안의 대체 불가능한 어머니의 중요한 가치를 한층 더 드러냈습니다. 그가 25세의 나이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하였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박 씨는 상담실의 문을 두드렸고 상담을 통해 그들의 집은 다시 한번 마디를 위한 치유와 재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열린 마음과 정신으로 그들은 재연결의 여정을 시작했고 관계의 파손된 구조를 한 가닥 수선했습니다. 이 양육 환경에서 마디는 다시 한번 첫 발을 디디게 되었고 그의 내면에서 희미했던 미래를 향한 꿈의 불꽃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뛰어난 학업 성취와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으로 전환된 그의 복귀는 그를 이전에는 거의 상상하지 못했던 길, 즉 의과 대학과 그 이후의 밝은 미래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미스터 박 가족은 자신들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부모의 헌신, 사랑, 두 번째 기회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저마다 고유의 능력과 공헌에 등대이며 초라한 지붕 아래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세상을 헤쳐나갑니다. 물질적 사치는 없지만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 풍부한 그들의 이야기는 육아의 본질, 즉 부모와 함께하는 사랑, 감정, 용서의 나눔, 자녀와 함께 만드는 시간들이 평생 자녀들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확인하게 합니다. 넷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능한 해결책. A.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고양시킨다.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다음을 통해 소중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심 환경, 일과 삶의 균형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유아기를 양질의 가족 시간으로 풍요롭게 합니다. 교육개혁, 고부담의 시험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감성지능과 창의성을 커리큘럼에 통합하는 전체론적 개발로 이동합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 놀이와 학습을 위한 포용적인 활동과 공간에 투자하여 사회적 유대감과 행복을 촉진합니다. 부모-자녀 활동, 가족 유대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추억을 만들기 위해 취미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외출을 지원합니다. B. 어머니 지원. 어머니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유연한 근무 방식을 지지하고 특히 첫 몇 년간의 육아휴직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모성의 가치평가, 자녀 양육 및 가정관리에 대한 어머니의 기여를 인정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어머니의 역할을 축하합니다. 재정 및 교육 지원, 자녀 양육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머니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버지의 참여 장려, 어머니를 지원하고 균형 잡힌 가족 역학을 보장하기 위해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합니다. C. 사회적 태도의 변화, 육아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적 대화, 육아가 사회적 웰빙에 필수적이고 보람 있는 역할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토론을 촉진합니다. 교육 포용, 가족 및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를 어릴 때부터 학교 커리큘럼에 통합하여 양육의 가치를 심어줍니다. 양성평등,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성 역할에 도전하고 공동 양육 책임을 지지하며 전업주부의 기여를 인정합니다. 지역사회 참여, 자녀 양육에 대한 집단적 접근 방식을 장려하고 다양한 가족 구조를 지원하며 역할 모델을 활용하여 관련 양육을 보편화합니다. D. 전업주부를 위한 정부 지원, 중요한 초기 몇 년 동안의 자녀 양육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재정 지원, 소득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첫 3년은 직업 전선에 나서는 주부보다는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에 보조금을 더욱 제공합니다. 포괄적인 혜택, 정신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사회보장 포용, 집에 머무는 기간 동안 퇴직연금 적립을 제공하여 유아보육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유연한 고용 지원, 조기 돌봄의 장기적인 가치를 인식하여 직장 복귀를 원하는 어머니를 위한 시간제 근무 옵션을 촉진합니다. 이 지지하는 아버지에게 인센티브 제공, 다음을 통해 아버지의 참여를 장려합니다. 육아휴직, 공동 육아를 하는 가족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충분한 휴직을 허용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시행합니다. 유연한 근무, 아버지의 적극적인 자녀 양육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를 옹호합니다. 교육 및 인식,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료와 캠페인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 그룹으로 보완합니다. F. 교육 및 재정 지원, 광범위한 이니셔티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양육 프로그램, 접근 가능한 국가적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보조금 및 기술 지원, 유아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및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합니다. 저렴한 보육 및 주택,
국가의 보육 보조금을 늘리고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주택에 투자합니다. 직장 정책, 부모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감소, 사교육 의존도 해결, 공립학교 강화, 사교육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교육에 투자합니다. 과외의 활동 장려, 균형 잡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학계 외부의 다양한 관심사를 지원합니다. 부모 지도, 학업 압박보다 균형 잡힌 아동 발달을 강조하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입시의 평준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제도를 본받아 대입시험을 평준화하여 사교육 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입시 제도를 마련합니다. 저렴한 가족 생활을 위한 정부 이니셔티브, 젊은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식 및 교육 비용 절감, 소박한 결혼식을 위한 캠페인 장소 보조금, 공적 자금 및 장학금을 통한 교육 지원을 합니다. 주택 지원, 저렴한 주택에 투자하고 임대료 보조금을 제공하고 젊은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주택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핵심 영역을 해결함으로써 한국은 가족을 위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변화와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더 높은 출산율을 장려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우리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 변화의 기회로 여겨 아이들의 복지와 이들을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위한 토대로서 긍정적인 어린 시절의 경험과 강력한 부모의 지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부모의 필수적인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는 것을 매우 소중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 기업, 지역사회 등 모든 사람이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구 통계학적 문제를 극복하는 글로벌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 가정의 더 밝은 미래를 확보하고 이 위기를 한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족 중심적인 사회의 촉매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